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3년 6월 저 윤창중은 대한민국의 좌파 언론과 좌파 세력에 의해서 난도질 당하고 생매당 당했습니다. 이른바 윤창중 워싱턴 사건이었죠. 제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곁에서 지킬 수가 있었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결코 있을 수가 없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3년 동안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은둔과 집거를 하는 동안에 제가 피눈물로 쓴 저의 억울함을 고백한 책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관해서 대한민국 언론과는 정반대로 오로지 정의와 양심에 따라 쓴 윤창중의 실록, 모두 6권의 책을 여러분에게 권유하고자 합니다. 윤창중 칼럼상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 그리고 자발적 구독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양심의 방송,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카세 TV 단독 이재명, 안철수 충격적 내용 협상 중이다. 여러분, 윤카세 TV는 이 대선 정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를 대단히 구조적이고 입체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요. 전반적으로 판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이 판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이 프레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판이 지금 어떤 판이냐, 그리고 어떻게 바뀌느냐. 그냥 뭐 난리 났다, 폭망했다, 이런 걸 백날 들어봤자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40년 정치부 기자를 하다 보니까 정치인들 각자 대한민국에 제가 장담합니다만 한 2,000명이 넘을 줄도 몰라요. 그 개인의 성격과 인간성, 인간형에 대한 파악이 저는 솔직히 다 돼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성격과 인간형을 알아야 되느냐? 정치라는 것은 이 사람이 정치를 하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인물형인가를 파악하게 되면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인가가 나와요. 정치는 바꿔 말하면은 인간의 성격을 인물화하는 겁니다. 퍼스니파이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제가 이재명과 한 번 만난 일도 없고 대화한 일도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재명에 관한 한, 윤석열에 관한 한, 안철수에 관한 한, 김동연에 관한 한, 이준석에 관한 한, 홍준표에 관한 한, 정말 다 적중하고 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어떤 인물형인가를 알기 때문이에요. 지금 뭐냐면 이재명과 안철수가 심각한 협상을 하고 있어요. 정말 충격적인 협상을 하고 있어요. 이걸 따라갈 수 있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이 사람들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다. 첫째, 이재명하고 안철수가 지금 물밑에서 정말로 심각한 협상을 한다 이거예요.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 구조적 접근을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 안철수가 윤석열하고 단일화를 거절,
일방적으로 포기 선언을 했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재명한테 그야말로 천운이 굴러 들어갔다. 이재명한테. 그래서 지금 완전히 대선판이 바뀌었다. 윤석열과 안철수의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이 윤석열과 안철수의 단일화 싸움으로 갔다가 판이 바뀐 거예요. 안철수가 일방적으로 단일화 포기를 하니까 이것은 이재명과 윤석열의 싸움이 아니라 이재명과 안철수가 과연 어떻게 합종연횡을 하느냐가 지금 이 대선판을 좌지우지하는 거다. 이 기회를 지금 이재명이가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철수가 어제까지 윤석열하고 단일화 어쩌니 저쩌니 했다가 과연 이재명하고 합칠 수 있느냐? 이건 안철수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안철수의 스타일을 알아야만 해답이 나온다. 안철수는 뭐냐? 이른바 뻐꾸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뻐꾸기라는 게 뭡니까? 뱁새의 둥지에다가 뻐꾸기가 알을 낳아요. 그럼 그 뱁새가 그 알이 지 알인 줄 알고 그 알을 뻐꾸기 알을 부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뻐꾸기 알이 부화가 끝나가지고 알을 깨고 나오면 뻐꾸기가 가가지고 그 암컷과 수컷이 그 뱁새 둥지에 가가지고 그 둥지를 무너뜨려 버려요. 이건 뭐 안철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뭐 극악스럽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안철수를 관통하는 그 정치는 뭐냐? 이른바 뻐꾸기 전술이죠. 자, 이재명은 뭐냐? 이른바 생존.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삼류 인생의 삶, 하류 인생의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렇다면 윤석열이가 안철수를 발로 찼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뻐꾸기 전략을 구사하려고 하는 안철수, 그 다음에 이재명, 어쨌거나 이번 살아남아야만 나는 감옥 안 간다. 안철수는 윤석열이가 얼마나 무지막지한 스타일인가를 알아요. 당해봐서 아는 게 아니라 박근혜, 이명박 감옥 집어넣고 그 감옥 집어넣은 그 피해자를 만든 정당에 가서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사람, 그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자, 뭐냐? 지금 어떻게 판이 바뀌고 있느냐? 이재명이가 윤석열 고립작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고립작전. 지금 안철수가 단일화를 포기함으로써 천운이 굴러왔다. 이걸 이재명과 민주당이 간파하고 아주 기동력 있게 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른바 게임 체인지. 프레임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뭐냐? 윤석열은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어. 반응이 없어. 그렇다면은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라고 나는 지금 판단합니다. 선거 오늘로써 이제 D-14일인데 지금 이재명이가 노태우 대통령이 여소야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른바 김영삼, 김종필과 3당 통합을 했어요.
그 3당 통합의 프레임은 뭐냐? 김대중을 고립하자는 거지. 그거와 똑같이 지금 이재명이가 윤석열 고립작전을 펴고 있는데 그게 지금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갈래로 다층적으로 윤석열 고립작전을 펴고 있다 이거야. 네? 여러분 딱 보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충격적인 겁니다. 윤칼세 TV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모두 두루 정통한 여의도의 고위 소식통으로부터 확인한 게 뭐냐면 안철수가 윤석열에게 제의한 후보 단일화 방식이 있죠. 국민 경선 방식의 여론조사 방식. 그 국민 경선 여론조사 방식을 이재명 쪽에서 안철수한테 제안했다는 거예요. 나랑 하자. 우리랑 하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여론조사 방식으로 만약에 당신이 되면 깨끗하게 대선 후보 자리 물려주겠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 윤석열이한테 안철수가 그야말로 먹잇감을 던져준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나한테 대통령 후보 자리만 줘라. 그러면 국무총리 당신이 하시오. 그 다음에 이른바 행정부 조각 당신이 하시오. 모든 걸 던져주고 안철수를 잡아야 했는데 지금 이제 두 번째, 세 번째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윤석열은 배가 부른 거야. 윤석열뿐만 아니라 윤석열 주변에서 안철수가 들어올 경우에 이준석을 포함해가지고 자신들의 자리가 빼앗길 수 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맞춘 거예요. 이재명이가 안철수에게 대선 후보 자리도 내가 넘겨줄 수 있다. 그런 양보까지 해서라도 절대 정권을 윤석열한테 넘겨줄 수 없다.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다. 정치는 뭐냐? 사람을 알아야 정치를 할 수 있다. 그대로 적중한 거예요. 안철수가 윤석열에게 제의한 국민경선 여론조사 방식을 이재명이가 받아가지고 안철수한테 역제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엄청난 미끼를 던진 거지. 지금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당에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정통한 여의도 고위 소식통의 전원입니다. 저한테 전원한 거예요. 사실상 후보 포기할 수 있다. 안철수에게. 안철수로서는 엄청난 유혹인 거죠. 정말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이죠.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안철수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안철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뻐꾸기 인간형이라 해요. 뻐꾸기 인간형. 손도 안 대고 전체를 날로 먹으려고 하는 그 뻐꾸기 인간형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안철수가 이게 뭔 소린가 했는데 이거였구나. 안철수가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된다면, 바꿔 말하면 윤석열이가 대통령 된다면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적폐 교체다.
이야, 이것은 이재명과도 단일화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구나. 여의도 고위 소식통이 지금 이재명과 안철수가 윤석열에게 제안했던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 협상을 진지하게 하고 있다. 이야기를 듣고서 안철수의 이 말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안철수 정말 나름대로는 굉장한 전략가인 거야. 자, 그런데 이재명하고 안철수가 여론조사를 했어요. 이재명의 입장에서 안철수한테 질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안철수 입장에서 안철수는 내가 윤석열을 야권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이겼는데 내가 이재명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두 사람이 붙어. 그게 정치예요, 그게. 그래서 정치는 잡놈들이 하는 거야. 정치는 선한 사람의 직업이 아니라 악한 사람의 직업인 거지. 정치는 사기꾼이 하는 거야. 잡놈들이 하는 거야. 이재명 뭐야? 잡놈이지. 안철수 뭐야? 10년 동안 잡놈이지. 근데 지금 깨끗한 척하고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정치인이 뭐 잡놈이다 뭐에 대해서 실망한다는 건 본인이 문제가 있는 거야. 정치하는 놈들은 원래 그래. 잡놈들인 거야. 그렇다면은 지금 이것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안철수하고 이재명이가 여론조사 방식으로 합치자. 그런데 대통령 후보를 서로 빼앗긴다 하더라도 그러면 손해를 서로가 보지 않고 서로가 담보할 수 있는 그 방식이 뭐냐. 딱 해답이 나왔어. 바꿔 말하면 뭐냐면 누가 이기든 권력을 나눠 갖자. 이게 소위 말하는 책임 총리제라는 거예요. 이재명, 안철수 중에 대통령과 책임 총리로 역할 분담을 하자. 이게 지금 뭐냐면 어제 경향신문에서 냄새를 맡았어요. 이걸 냄새를 맡았는데 정확하게 맡지 않고 그냥 냄새만 맡은 데가 어디냐면 경향신문, 그 다음에 세계일보, 그 다음에 채널A예요. 경향신문에서 어제 오전 11시 10분에 단독이라고 기사가 탁 나오더라고. 이거구나. 안철수한테 구애한 이재명이가 책임 총리제를 띄운다는 거예요. 책임 총리제 하자. 당신이 떨어지면 책임 총리하고 내가 떨어지면 나 대선 후보 자리 물려주고 내가 책임 총리하겠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이건 얼마든지 정치공학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지방선거에 연합공천을 하겠다는 거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윤석열 고립작전을 위해 가지고 안철수는 국무총리로 이끌어들이고 예컨대 그리고 바로 대통령 선거 끝나고서 갖게 되는 6월 1일 지방선거 공천을 연합공천을 하자는 거지. 누구랑?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김도연까지 모두 다 끌어들이자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다당제 보장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들겠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 완전히 지금 거래 끝나고 있는 거야. 완전히 거래 끝나고 있는 거야. 자, 여론조사해서 대통령 후보 정하고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책임 총리제 한다 이게.
자, 어디까지 지금 발전이 됐냐면 국무총리와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장관이죠. 그 장관 임명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절차를 분명히 명시하자.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됐어.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안철수가 국무총리가 됐는데 그냥 대통령이 총리를 잘라버릴 수 있잖아요. 이걸 자르지 못하게 국회와 협의하는 절차를 두자. 그 다음에 지금 안철수하고 심상정이가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을 포함한 4년 중임제 개헌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걸 지금 받아들이자. 그 다음에 6월 기초의원 선거를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민주당하고 국민의당, 그 다음에 정의당, 그 다음에 뭐 새물결, 김동연 당들이 다 와가지고 기초의원, 기초단체장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강한 데에서 서로 연합공천을 하자 이거야. 여기까지 지금 온 거야, 여기까지. 네? 이 경향신문이 그냥 소설 쓴 게 아니라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보면 지금 여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다 알 수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윤석열 고립을 위해 가지고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다 뭉치자.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패키지딜 하자. 패키지딜. 자, 보세요. 어제 안철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주당이 책임총리제를 하자고 러브콜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느냐 했더니 안철수가 그런 것은 조건부로 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완전히 패키지 딜로 하자 이거야. 다 달라, 다. 그러니까 누가 되든 이제 안철수 입장에서는 내가 대통령 후보하고 그 다음에 4년 중임 결선 투표제 하고 그 다음에 공천 지방선거 공천에서 연합공천하고 이렇게 패키지 딜로 하면 내가 오케이 하겠다라는 그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윤석열로서는 이게 엄청난 위기인데 이걸 지금 윤석열 쪽에서는 모르고 있는 거지.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전망하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선거 때에는 모이는 쪽에 기회가 오더라. 첫째, 사람이 모이는 쪽에 기회가 오더라. 이건 40년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이른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이걸 선거란 선거를 관찰하면서 갖게 되는 기준이 있어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표를 줍니다. 만약에 이게 후보 단일화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그 윤석열을 뺀 사람들이 만약에 함께 한자리에 모이기만 한다면 윤석열은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극약 처방이고 모든 것을 걸고 이재명이가 도박할 필요가 있는. 왜 그러냐면 정권을 빼앗기면 어떤 상황이 온다는 걸 민주당이 경험했거든요.
김대중 노무현 10년 정권 끝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정권 때에 정권을 빼앗기니까 어떤 참혹한 사태가 온다는 걸 경험했거든요. 노무현이가 자살을 했어요. 그건 뭐냐, 이명박한테 정권을 빼앗겼기 때문이거든. 자, 이재명이가 구속이 안 된다? 이건 구속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구속이. 네? 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현직 대법관이 대장동 게이트에 그분이라고 해가지고 실명까지 거론하는 게 이재명이에요. 이거 그 양반이 이 고소 고발하면 만약에 대통령 선거 떨어지면 이재명 감옥 갑니다. 만약에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고소 고발하면 이건 감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집으로 배달한 그 선거 후보 홍보물. 이재명이가 완전 사기야. 예. 검찰 사칭한 걸 완전 사기로 올렸어. 여러분들의 각 집에 배달된 그 선거 홍보문에 완전히 이재명은 가짜로 검사 사칭을 설명한 거야. 자기가 사칭한 게 아니다. KBS PD가 검사랑 통화하는데, 아니 그 김병양 당시 성남시장과 통화하는데 이야기해 준 거에 불과하다. 법원 판결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거기다 올린 거예요. 이거 감옥 가는 거예요. 중앙선관위가 뭐라고 편들었냐면 그 내용에 대해서 중앙선관위는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은 후보자한테 있는 거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아, 이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과연 이게 성공할 거냐? 그러니까 이재명 안철수가 이런 방식의 대통령 후보와 국무총리를 결정하는 이 권력 분배 그리고 여론조사 방식을 통한 대통령 후보 결정, 그 다음에 연합공천, 지방선거의 연합공천과 같은 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이게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14일, 앞으로 14일이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자, 이게 말이죠. 전체가 다 성공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지금부터의 게임은 뭐냐? 누가 3% 내지 4%를 더 얻느냐에 달려있어요. 누가? 지금부터의 게임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재명과 윤석열이가 3% 내지 4%, 40% 내지는 41, 2%밖에 얻지 못할 거야. 둘 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 이걸 좀 누가 더 가져가느냐. 누가 더 가져가느냐. 이게 문제인데 이재명으로서는 안철수한테 도박을 할 수가 있죠. 단 문제는 뭐냐. 안철수가 윤석열을 버리고 이재명과 손을 잡을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돼. 명분. 권력 나눠먹기라고 하는 또 역풍도 부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서로가 지금 이걸 지금 재고 있는 거예요. 안철수가 만약에 아무 명분도 없이 오직 권력 따라가지고 이재명한테 간다면 안철수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된다면 안철수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절대 보수로 돌아올 수가 없어. 어림없는 소리야. 완전 맥락 없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는 도박을 한 거고 안철수도 도박이야. 왜 그러냐면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DJP 연합이라는 것도 역풍이 굉장했습니다. 생각보다는 굉장한 효과를 준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DJP, 충청도하고 전라도가 합치니까 TK에서 이회창 표가 무더기로 나왔던 거예요. 어쨌든 판은 새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 판은 이재명과 안철수의 연합, 이게 앞으로 관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